마이크 왔어요. 안녕하세요. 고화성 배우님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배우 고화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어떻게 또 보셨는지 고화성 배우한테 얘기 좀 들으면서 저희 또 인사 먼저 좀 해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어제 영화를 봤는데요. 뭐랄까,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친근하면서도 또 어렵기도 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영화는 사실 거의 포스터만 보고 들어왔다가는 완전 다른 영화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주동호 배우의 굉장한 팬이었어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와 먼 훗날 우리를 통해서 그 배우에 대한 제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 이 포스터가 합쳐졌을 때 이런 영화일까 했던 부분이랑 완전히 반전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존의 배우를 알고 있는, 특히나 이제 주동호 배우는 이미 너무나도 스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배우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란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연기의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화 보고 나면 저 사람 누구지 하는 순간을 맞이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영화, 그러니까 다른 역할로 지금 다가왔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진국상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이고요. 증쥐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혹시 뭐 여러분들 따라서도 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천밀밀의 미키마우스 혹은 뭐 여러 영화들, 홍콩 영화 하면 항상 떠오르는 그 배우의 아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도둑들이라는 영화에서는 네, 제일 끝에 함께 있었던 그 배우로 등장하기도 했었던 감독인데, 이 영화 그 전에 이제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에서 이어져서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또 넥스트 액터들과 함께 정말 가장 넥스트 디렉터로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감독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 전 작품에서 또 뭐 말씀하셨던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에서 보여줬었던 또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이야기들, 그러나 또 강한 드라마와는 좀 다르게 좀 사이즈적으로도 그렇고 영화적으로 많이 또 키워진 그런 영화였고, 실질적으로도 극장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었던 그런 영화가 바로 소년 시절의 너라는 작품이었어요. 그 주동호 배우에 대해서 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주동호 배우랑 고화성 배우가 92년생 동갑이더라고요, 저랑. 네. 여러모로 또 겹치는 지점들 같은 것들도, 주동호 배우 같은 경우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연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스크린에서 이제 29이 되는 이 나이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연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배우이기도 한데, 이 배우의 어떤 면들을 그 전에는 좋아하셨었고, 또 이 작품을 보면서 또 어떤 면에서 놀라움을 또 느끼셨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주동호 배우의 작품을 볼 때는 제가 가진 고민과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기성 배우라는 점에서 이제 작품을 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나? 근데 이거는 또 제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이 알고 있는 모습을 기대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항상 비슷한 결의 작품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미지나 제가 어떤 사람을 연기할 때 비슷한 지점들을 어떻게 버릴 것인지, 어쨌든 연기는 아무리 저를 버리려고 해도 제가 담길 수밖에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동호 배우의 작품을 보면 제가 겪는 고민을 뛰어넘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번 작품은 정말 거듭된 작품 속에서 또 새로운 연기를 보여줬다는 점이 정말 놀랍고 같은 배우로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화성 청소리님께서 고화성 배우님 주동호 배우와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만나면 어떤 말을 먼저 하고 싶은가요? 사실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만나면요? 예, 이런 현대 사회에서 만날 수 있죠.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진심으로 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저는 사실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관심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적당히 경력이 있는 배우들이 나쁘게 말하면 습관이 있을 수 있고 좋게 말하면 노련함이 들키는 미숙함 네네.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이 영화에서 주동우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좀 놀라웠던 것이 어떻게 지금 거의 15년이 넘도록 스크린 앞에서 혹은 뭐 TV에서 뭐 각종 예능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 사람이 마치 오늘 처음 카메라 앞에 선 것 같은 이 날 것의 생생함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나, 어디 하나에도 습관이 배어있지 않은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나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순간들을 이 영화 속에서 확인하고 놀라웠던 어떤 장면들 같은 것들 기억나시는 거 이미 또 금방 보셨을 테니까 관객분들이 함께 또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는 가장 놀라웠던 장면은 그렇게 극적이거나 큰 사건이 있는 장면은 아니었는데 아주 짧은 모먼트였어요. 삭발을 하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놀란 듯이 쳐다보잖아요. 그쵸? 네. 그때 그 주동우 배우 첸니엔의 리액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하는 걸 그 짧은 순간에 느낄 수 있어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는 삭발이라는 그 머리를 자르는 행위 이후에 또 첸니엔의 변화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이 첸니엔이라는 캐릭터는 처음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포인트들 같은 것들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침묵하고 자기가 사실은 결정해서 누구에게도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뭔가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옆에 보면서도 사실은 못 본 척하는 삶을 우리가 영화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꽤 오랜 시간 살아왔었을 소녀였을 테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친구를 보고 나서 변화하는 첫 지점이 형사에게 전화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옆에서 이렇게 이유 없이 막고 있는 어떤 남자를 뭔가 가서 구해주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황들에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더 이상 못 본 척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여자의 변화들이 살짝씩 보여지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주동우 배우가 보여지는 어떤 담대한 연기들이 처음에 좀 더 소극적으로 보였었던 이 첸니엔이라는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결국은 영화 전체의 어떤 서사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을 배우의 힘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또 오은님께서 숫자 5님께서 보아성 배우님 소년 시절에 너 같은 작품을 찍는다면 전체적인 캐릭터 중에서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첸니엔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번에 소년 시절에 너 영화를 보면서 주동우 배우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쉬운 길을 가는 배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바람도 뭔가 쉬운 길을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영화를 항상 찍을 때마다 다음에는 좀 쉬운 거 해야지 하는데 실존 인물을 하고 그렇죠. 유관순을 하시고 네. 좀 복잡한 인간을 연기할 때가 제일 재밌긴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주동우 배우는 너무 잘 하고 있고 그 점에서 만약에 이 영화를 제가 찍는다면 첸니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첸니엔 역할을 연기를 이제 그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를 끝내자마자 감독하고 바로 이 영화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양천세 같은 경우는 이후에 캐스팅이 된 거고 주동우 배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함께 하기로 하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실제 그 현장에 제일 많이 썼던 말이 그거래요. 저는 감독님이 그러니까 나는 주동우를 원하지 않아요. 주동우 스스로도
주동우 배우 스스로도 저도 제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던지 그 이미지라는 것들을 실제로 굉장히 발랄하고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봤었던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런 느낌들에 더 가까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영화 속에서는 거의 자신을 지운 상태고, 얼굴 하나하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기운들 같은 경우도 원래 갖고 있는 그 생기를 아예 지운 느낌 같은 걸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정말 이 기존 배우로서 이미지를 지우는 작업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사실 어떤 배우들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해왔고 또 많은 작품들을 해왔던 배우들일수록 특히 정말 기존 얼굴을 지운다는 게 그냥 말이 쉽지 그렇죠.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마 배우들마다 저마다의 자신을 지우는 방법도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과정 배우는 어떻게 지우세요, 자신? 저는 저를 지웠으면 좋겠다라는 작품은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데, 좀 시나리오를 보면서 나랑은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면 한 달 정도는 명상을 해요. 명상을 원래는 안 하거든요. 근데 하면은 그 잠깐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사람이. 명상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냥 눈을 감고요. 특정 시간대를 정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저의 모습을 모니터를 하는 게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마치 녹음한 제 목소리를 듣는 것 마냥 이제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명상을 하고 나서 제 모습을 보면 정말 다른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찾은 방법은 그건데 아마 배우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의 친구들의 관계,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줬었던 시기의 고마움들 같은 것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여기에 뭐 2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이라면 그 시절의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아실 테고, 아마 10대 분들이, 혹시 10대 분들도 계세요? 그렇구나.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지금에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고마움들을,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이 작품을 러브스토리 혹은 어떤 남녀의 이야기로 바라보기보다는 사실 어떤 그런 존재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삭발신이 아닐까 싶었는데, 보통의 이제 남녀들이 등장을 하고, 물론 이 영화 속에서도 그들이 나누는 그 애틋함 같은 것들이 로맨스로 많이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보통 사회적으로 많이 구분짓는 외양에 있어서 그걸 똑같이 만들고 두 사람이 같이 셀카를 찍는 그 장면 되게 소름 끼치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10대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사실 어른이 되고 나면 그런 똑같은 행위나 그런 뭐 출가나 출소 아니면 사실은 네. 나오기 힘든. 그닥 와닿지 않게 된달까? 그런 행동의 의미가 점점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녀시절의 너에서 같이 삭발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뭐랄까, 미성년에서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주동우라는 배우를 처음 보았던 기억이 그 산사나무 아래라는 영화, 장혜모 감독의 영화로 부산영화제를 처음 찾았었던, 이 영화가 주동우 배우의 데뷔작이었었거든요. 영화적 데뷔작이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장혜모 감독을 생각을 하면 항상 중국의 가장 굵직굵직한 여배우들을 발굴하고 또 키워낸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세대로 치자면 공리 배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배우로 치자면 뭐 장쯔이 같은 배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장혜모 감독의 눈에 띈, 그리고 발굴한 이 13세의 소녀를 보면서 조금 지금까지의 어떤 얼굴들과는 다른 느낌을 좀 받으면서 굉장히 21세기적인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 앞에서 보셨던 그 영화들을, 최근 작들, 특히나 뭐 안녕나의 소울메이트나 뭐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지금까지 우리가 홍콩 영화 혹은 중국 영화에서 사랑했었던 많은 배우들의 장점들을 확실히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정말 공리 배우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의 우리를 보고 있으면 되게 장마국 같기도 하거든요. 되게 중국판 천밀밀 같은 그런 영화인데 그 순간에는 정말 그런 얼굴들 보다가도 어느 순간 제가 아까 나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중국판 우결 같은 것도 찍고 있거든요. 예, 찍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아주 대중 배우로서 그리고 중국의 스타로서의 자리매김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선택들을 또 해나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 시장 자체가 또 중국은 굉장히 좀 다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좀 부러운 느낌이 되게 들기도 하는 그런 배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번 작품 특히나 이 영화를 보면서 아 만약 내가 정말 이 첸예은을 연기를 한다면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될 저런 연기를 할 수 있으니 너무 부럽다고 생각됐던 어떤 장면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런 생각을 차마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정말 몰입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실 감독님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기존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을 지워주세요. 지웠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작품을 하면서 기존 모습을 살려달라는 요구는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를 뭐 토대로 제 실제 모습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쓰셨거나 근데 그건 또 그거대로 재밌거든요. 그냥 원래 내 모습이면 되나 보다 하는데 저도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연기라는 게 정말 제 기존의 제 성격을 살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주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이런 작품 같은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삭발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요구가 들어온다면 삭발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전작 한거라는 영화에서 유관순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5일 동안 단식을 한 적이 있어요. 5일 동안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 단식과 삭발 중에 선택하려면 삭발을 선택할 거예요. 그만큼 단식이 힘든 과정이었었던 거죠? 네. 근데 단순히 그냥 굶는다는 것뿐 아니라 그 마지막 장면을 찍기까지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괴로움이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찍기가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에 네. 가까웠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메이킹 비디오에서 마지막 그 단식의 끝에 인생의 최저 몸무게를 찍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아성 배우가 정말 떠나갈 듯이 우는 거의 무너져서 우는 그 동영상을 메이킹 필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순간의 마음은 어떠셨었어요? 사실 저는 울음이 나면 예상이 돼요. 눈물이 날 것 같다.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다들. 근데 그때는 정말 이제 오늘 촬영이 마지막 날이구나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다 끝났습니다 하는 순간 정말 예상도 못했던 눈물이 터졌어요. 정말 울음이 터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몸소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 배우 출신 감독님과 함께 작업해보고 싶어요. 그쵸. 근데 확실히 배우 출신 감독들의 작품을 보면 그 이야기에 뭐 혹시 동조할 수 없다거나 혹은 어떤 부분에서 자기의 취향과 맞지 않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연출하는 배우들에 있어서 베스트를 뽑아내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따라갈 자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새로운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윤석 감독님과 함께. 근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꼭 주동호 배우뿐만 아니라 각자 연기자들, 배우들한테 담긴 감독님의 애정이 너무나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양천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영화가 뭐 물론 이 배우 같은 경우가 한 2살 때
정도부터 어머니가 이제 이 친구를 연예계에 이제 데뷔를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후난에 있는 고향에서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춤, 뭐 악기, 뭐 각종 무대 경험들 같은 것들을 쌓게 해서 실제 막 계속 오디션을 보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면서 되게 고화성 배우를 좀 떠올리게 엄마가 뭐 그렇게 푸시하신 분은 아니셨고 여기는 본인이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10살에 영화를 찍고 13살에 보이그룹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아주 어린 시절에 어른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가급적 빨리 환경에 이렇게 통합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항상 어른인 척을 했다. 이 얘기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래서 성숙이라는 게 적응이 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감독님이 이 이항천세 배우를 만나고 이렇게 인터뷰를 처음 하는데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한 게 네, 아니요, 뭐 긴 한 문장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말을 잘 안 하는 사람. 지금도 성격적으로 좀 그런 사람이라고는 하고 근데 어느 날 정말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이 작품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뭘 해도 아 그냥 아이돌이네 아이돌이 그냥 열심히 했네 아이돌이 뛰어넘지 못하는 얘기를 듣다가 이 작품을 하면서 정말로 이제 배우로서 인정을 받게 됐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동영상 인터뷰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말이 없고 사람이 너무너무 조근조근 말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성격이라는 게 아이돌 그룹 3명 중에 그 팀에 있었을 때 가장 눈에 안 띄는 멤버 중에 또 하나였었다고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다른 자아를 연기하게 됐었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내서 계속 연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성 배우도 생각해보면 그 풍문으로 들었어에서는 이준 배우와 그리고 오빠 생각에서는 임시완 배우와 그러니까 아이돌 출신의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또 하게 됐었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옆에서 함께 또 해보면 또 이렇게 아역 배우 출신과 또 다른 아이돌 출신의 동년배들의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아역 배우 출신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특징일 수도 있죠, 제 개변은. 확신은 없는데 카메라를 없다고 생각해야지 계속 의식을 하면서 지우려는 노력을 해요. 카메라가 이렇게 앞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는 저한테는 사실 매 순간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 그 같이 작업을 했던 가수 출신 배우분들은 카메라에 대한 겁이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맨날 바라보면서 네, 카메라와 저보다 더 익숙하고 더 뭐랄까 가지고 노는 느낌?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이제 오피스의 미래가 떠올려지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막 박정현 배우가 연기했던 나쁜 동료들도 있었고 사실 누구 하나도 미래를 그렇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미래 옆에 샤오베이 같은 동료가 있었다면 뭔가 그 영화의 엔딩은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꼭 오피스 영화 오피스뿐만 아니라 어떤 따돌림의 상황에도 한 명의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어요. 그 사회나 경찰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사람이 도와주는 것,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도와준다는 점에서 이게 유일한 희망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인생의 큰 순간들은 10대 시절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는 시기에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른이 되면서 이제 그런 순간들은 더 드물게 오겠구나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게 또 간간히 찾아온다는 게 참 재밌어요. 저도 연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정말 하면 할수록 모르겠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작품을 많이 해봤다고 해서 결코 다음 작품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결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만들어낸다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 보시고 공감을 해주신다면 더 할 가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애기 엄마 역할이었어요. 풍문으로 네, 들었어요.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작품에서, 드라마에서 출산을 하고 아기를 키우는 역할을 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뭔가 모르는 걸 자꾸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저보다, 제 실제 나이보다 어린 역할을 할 때는 그것보다 더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겪어본 시절 경험이 있으니까. 최근에 뭐 이런 패션지에서의 뭐 화보를 보기도 하고, 뭐 이제 다른 곳에서 나온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나온 스틸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 주동우 배우에게서도 이런 굉장히 노련한 얼굴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산사나무 때나 뭐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의 초창기 같은 얼굴은 더 이상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영화에서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얼굴도 있지만 이 첸니엔의 걸음걸이랄까? 이 사람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걷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리를 어떻게 놓는가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실제로 보통의 성인 여성들이 걷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덜 자란 아이가 걷는 그 터벅터벅하는 그 하굣길에 초등학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얼굴의 주근깨를 좀 더 그리고 조금 더 마르게 나오고, 혹은 머리를 그런 방식으로 하는 외양뿐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어린 사람의 어떤 그 몸의 행동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구나라는 느낌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결국은 얼굴이나 혹은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기술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았어요. 네, 그런 그 배우의 장치들을 끝까지 비밀로 했다는 게 네. 정말 노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형사는 사실 굉장히 이 영화 속에서 처음에는, 야, 너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막 자꾸 접근해? 라는 그 동료 형사에게 좀 괜히 욕도 좀 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약간 악인,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는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입장을 또 취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의 그 마지막 순간, 야, 이 순진한 어린애들 그리고 양아치 애한테서 결국 너는 자백을 받아냈구나 라고 얘기하는 형사 반장님한테 이제 자기 피곤해서 가야겠다라고 하고 가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끝이 나게 되는데, 이 형사에 대한, 이 형사 캐릭터에 대해서 아성 배우님은 어떻게 또 느끼셨는지가 궁금해요. 이분은 그래도 다른 영화에서 소개되는 다른 어른들보다 좀 더 학생에게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건을 결국 끝까지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암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여기서 보면 계속 입시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국의 입시 풍경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입시생 인구가 몇 명이었죠? 중국에 940만 명. 한 해. 네. 그리고 여기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그 1년에 지금 그 6월 7일? 7월 6일? 뭐 이렇게 이틀 동안 나눠가지고 이걸 보는 시기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방식의 전형이 없대요. 그래서 이 시험물만 잘 봐야 통과할 수 있는 거고, 750점 만점인가? 그런데 여기서 첸니엔이 635점인가 받았나요? 엄청난 거였었죠. 네, 네. 근데 이 풍경 자체가 조금 과장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의 관객들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의 관객, 그리고 어쩌면 여기서는 좀 그 시절을 지난 지가 그나마 덜 됐을 것 같은 아성 배우가 보기에 되게 다시 보기 괴로운 순간들도 있었나요? 최근에 그 시험을 봤어요. 무슨 시험 보셨어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봤는데. 축하드려요. 박수 한번 주세요. JJ님께서 영화처럼 아픈 상황을 겪었거나 그 상황에 있을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와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그 주인공한테보다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당사자보다 그냥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당사자가 스스로 극복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인 것 같고 주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자주 오는 극장에서 그 GV를 한다는 게 엄청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오늘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늘 재밌는 글 남겨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영화를 계속 사랑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